네, 10시 45분입니다. 약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에 대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FOMC와 관련된 이런 전략들 좀 나눠서 알려주셨었고, 또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사료 쪽은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늘도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계감입니다.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 가장 지금 뉴스를 자주 접할 텐데, 이제 FOMC 경계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여기에는 진행자의 코멘트도 있었지만은 자동차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은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CPI 쪽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저렇게 한 섹터가 세게 움직여줄 때 다른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계감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도 지금 보면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팝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 아까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FOMC 경계감이고 막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옵션인데 옵션의 가격이 아까 장 초반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다소간에 좀 긍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상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옵션을 양매도를 하고 내일장이 위클리 만기라고 해가지고 이 위클리 만기도 주식시장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폭락을 한 상태에서 풋옵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FOMC가 지나면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을 예측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장 흐름은 그렇고 종목으로 얘기해드리면 변동성 장의 전형적인 흐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일사료가 이렇게 세게 움직이면 고려산업이든 이지바이오든 뭐 우진이든 뭐 선진이든 뭐 팜스토리든 뭐든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빠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게 움직이는 주식 신성홀딩스하고 한일사료 정도가 세게 움직이고요. 다른 쪽은 매수세가 안 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 아마 요거는 좀 아실 텐데 원숭이 두창해갖고 녹십자 MS가 또 움직입니다. 방송 첫날이었죠. N자형으로 치고 간 다음에 다시 눌리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여전히 이 원숭이 두창 쪽은 거래량이 좀 붙긴 붙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녹십자 MS, 뭐 미코바이오, 유사 패턴으로 되게 세게 치고 올라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료주나 뭐 곡물주, 비료주, 뭐 전체적으로 좀 이따 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쪽은 거래가 그렇게 다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되는데 원숭이 두창이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 그 다음에 파민셀도 오늘 좀 한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식이죠. HK 이노엔이 6월 9일쯤에 그죠? 6월 9일쯤에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했는데 요 주식은 또 거래가 좀 덜 들어오죠. 요것도 거래가 한 5,000K 정도 치면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 넘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요런 거죠. 이 종목이 방송을 할 때 특징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 특징 속에서 종목을 얘기하면서 이 종목의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그냥 움직임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그 다음에 에코프로 쪽, 전기차 섹터도 예전에는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게 다 따라갔는데 오늘은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양극재 관련주 주로 양극재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코프로 BM은 증작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주로 특징을 읽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인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오늘 좀 세죠? 그렇지만 이게 단기 반등짜리에 와서 반등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렇게 먼저 올라가면 FOMC에서 양호한 어떤 흐름이 나와도 하루 세게 올라가면 다음날 세게 못 가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섹터에서 강한 종목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종목을 끌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종합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차트적으로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여도 주변 종목이 순환매가 안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가는 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변동성 장에서 이 전문가님의 투자 힌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수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시국인 만큼 제가 어제도 좀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합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생겼는데 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파동을 볼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중요한데 작은 소파동으로 얘기하면은 전형적인 하락장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마디를 끊어놓는데 그 마디를 끊어놓는 게 제가 끊어놓은 게 여기 하나 끊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끊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이 세 번째 마디로 끊어놓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단, 횡보, 2단, 횡보, 3단째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크게 1, 2, 3, 4, 5식으로 가는 거라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보면 여기가 첫 번째 마디에서 우리나라가 세게 빠질 때 보면 440, 438을 그냥 440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400. 그래서 여기가 대략 40p 정도.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가 420에 여기가 380. 여기도 대략 40p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400. 여기가 347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근데 요건 그냥 350으로 놓으면 여기가 한 50p 정도. 중간에 센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40, 40, 50이니까 요 마지막 마디가 여기가 353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한 357 정도 봐드렸었죠. 354 정도에서 40 빼줘버리면은 한 314 정도. 파동의 마지막 그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합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빠지면 한 10p 정도? 근데 지금 이미 빠진 게 30p 가까이가 빠졌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지면 10p 정도면 여기서 빠지는 지수는 사실은 안 두려워해도 돼요. 그래서 종합이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진행자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움직이는 주식이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하루 움직임이 되게 좋다가 다음날 보면 그쪽이 쭉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좋은 주식을 따라붙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쪽이 종합이 아까 얘기한 대로 폭락세 이 시간에 아마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이 30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아침에 움직임이 좋아도 종가까지 가면서 끝까지 그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종합이 대략 한 20 안쪽으로 와가지고 한 10포인트 정도대 정도로 만약에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아침에 좋은 종목들이 후장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확률이 강한 거죠. 그게 변동성장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결론은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이제 밤새우면 나와요. 보고 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이종복은 방송을 아침 10시 45분쯤에 하지 않습니까? 그 1시간 45분 사이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은 종목들의 패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단기 낙폭과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것이
지난주까지는 종목 수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 200~3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종목이 한 50개, 100개로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패턴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FOMC에서 아마도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CPI 때문에 0.75까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0.75 인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FOMC 때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파웰이 연설 중에 소프트라는 말을 쓰면서 지수가 급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소프트자가 들어가거나 그런 식의 어떤 연설이 나온다면 0.75까지는 시장이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안 좋은 경우는 0.5밖에 안 올리고, 그죠? 0.5밖에 안 올리고 소프트자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무기한적으로 그냥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뭐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사 좀 보면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내일 오전장에 대응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까 소파동 얘기했었죠? 우리가 소파동으로 보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방송 출연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해줬던 지수 분석들인데 이 소파동으로 얘기를 하거나 변곡점을 얘기할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요번에 327에서 317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지수의 어떤 디테일 쪽으로 강조를 해주면 이게 아까 얘기한 파동이에요,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그림 그려준 거 있죠, 여러분. 대각선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요 320에서 300단에 있는 요 자리에 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수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요 자리에 와야 되고, 마디 비율 분석, 나스닥 시장 제가 12,900 쪽으로 올라갔을 때 12,300 정도 하면서 요 표를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1년 전서부터 분석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11,900, 지난번에 한번 11,900 얘기한 적 있었죠. 그 다음에 11,495, 그 다음에 11,283, 지금 11,280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1,000 정도까지는 순간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단기 매력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좀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요 지수 정도 풀어드린 거 가지고 한번 시장 보는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보되 지금은 강한 종목이 움직이니까 따라다니기가 힘들면 좀, 그죠? 다른 섹터를 좀 보는 요런 정도. 오늘은 좀 생각할 걸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지수에 대한 관점, 시장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1%를 넘기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